네, 1월 27일입니다. 임시 공휴일이기도 하고 아침부터 눈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봤었죠.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하나의 변수에 값들이 이제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리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뒤에서 나올 텐데 리스트랑 비슷한 특성을 갖는 튜플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세 번째가 연휴 후에 살펴볼 딕셔너리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집합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집합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자료형을 사용하면은 진짜로 예제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차집합 이런 거 구해야 돼요. 근데 제가 파이썬으로 머신러닝도 해보고 딥러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집합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개념만 살짝 짚고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자열 변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인덱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였죠. 리스트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이 리스트를 10,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0, 1, 2, 3 이런 식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가죠. 리스트의 원소 개수는 전체가 4개입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이 특성을 가져오면 for i in range 4 라고 하면은 요 i 값이 리스트의 인덱스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while문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다루게 되면은 항상 반복문하고 같이 어우러서 쓰는 법이 항상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보통 코딩 배우면서 이제 학생들 간의 실력 편차가 나기 시작하는, 두드러지게 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연휴 전날 이런 진도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열흘 동안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나는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전공이 결이 다른 부분인데 아무리 프로그래밍 전공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요즘 파이썬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체육학과도 파이썬 하고요.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은 모든 학과들이 요즘 데이터 분석은 거의 기본으로 다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나는 그냥 나중에
학과에서 배우는 간단한 통계적인 부분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반복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반복문을 구사할 줄 아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사할 줄 아는 케이스랑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보면은 반복문을 구사하는 경우는 그래도 남들 1시간 걸릴 거 5분, 10분 만에 끝내요. 그만큼 이제 오늘 거를 얼마나 잘 다루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본인의 숙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뽑아온 것도 여태까지는 10문제 넘지 않도록 했었는데 오늘은 10문제가 좀 넘어요.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란 주제, 그 다음에 리스트의 원소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조금 전에 말한 반복문과 같이 어우러서 보는 거는 리스트의 탐색 부분입니다. 자, 일단 1단원하고 2단원은 크게 부담되는 내용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갈게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입니다. 인덱싱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인덱스 번호를 써서 리스트의 원소를 출력하거나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리스트의 특정 원소 값을 변경하거나 이전 단원에서 본 내용이에요. 자, my 리스트가 있을 때 10, 20, 30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0, 1, 2라는 인덱스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뒤로도 접근 가능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앞으로 갈 때는 0부터 시작하는데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요. 왜냐면은 0과 마이너스 0은 똑같은 값이라서 구별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 1번째 항목에 접근해라 라고 하면 0, 1이니까 2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번째에 접근해라 라고 하면은 30이 나옵니다. 마이리스트의 0번째에 해당하는 값 10이죠. 요 10을 first라는 변수에 복사해라. 그럼 출력이 될 거고요. 마이리스트의 1번째를 200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요 자리의 값을 20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출력했을 때 10, 230이 나오겠죠. 자, 이처럼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원하는 원소 하나를 콕 집어내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해요. 본론은 여기부터요. 슬라이싱.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요. 리스트의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실습을 위한 샘플 데이터를 60, 70, 80, 90, 100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이 리스트에서 1번째부터 3번째까지 0, 1, 2, 3, 4일 때, 자,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파이썬에서 구간을 의미하면은 요 끝에서 지정하는 값 항상 전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1, 2, 세 번째 전까지니까 1하고 2가 되는 거예요. 1번째부터 세 번째 전까지. 세 번째 원소 포함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째부터 마이너스 2번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0, 1, 2, 3, 4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번째부터 시작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쪽 마이너스 값은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번째 전까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전에 거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헷갈리죠? 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플러스로 가건 마이너스로 가건 끝이치 무조건 왼쪽 것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끝이치 무조건 왼쪽 것까지.
자, 또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자, n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자, 세 번째 원소부터 뒷부분을 비워놓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n번째 원소까지. 처음부터 세 번째 원소 전까지겠죠, 물론. 모든 원소는 앞뒤에 숫자를 비우고 콜론을 써요. 파이썬이 이런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 리스트의 원소를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슬라이싱으로 지정된 원소수와 같은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해 볼게요. 자, 푸에 1부터 네 번째 전까지죠. 0, 1, 2, 3, 4예요. 그러면은 1번째부터 네 번째 왼쪽 것까지죠. 여기에다가 3개니까 똑같은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은 얘네 하나하나를 일괄 교체합니다. 그래서 10, 20, 30, 40, 1, 20, 30, 45가 돼요. 자, 이번엔 0, 1, 2, 3, 4예요. 1번째부터 네 번째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죠. 자, 지정된 구간은 3개인데 지금 대입되는 거는 7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7개가 이 3개 자리를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원소수가 확장이 돼요. 새로 대입되는 리스트가 지정된 범위를 교차하면서 원본 리스트가 확장됩니다. 기존의 항목은 그만큼 뒤로 밀려요. 자, 요번엔 지정된 범위에 더 짧은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넣어볼게요. 0, 1, 2, 3, 4인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죠. 자, 구간은 3개인데 2개를 넣어요. 그러면은 요거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2개를 넣는 거니까 전체 개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응용해서 0,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1번째부터 3번째까지 구간에다가 빈 리스트를 넣으면은 이 부분을 드러내는데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축소가 됩니다. 자, 이 표현 방법들 파이썬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지금 이 슬라이싱에 대한 표현 방법들은요, 나중에 데이터 분석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해요. 많이 써요, 진짜. 자, 1교시는 요거 내용 검토하는 걸로 할게요. 자, 아까 잠깐 늦게 들어오신 분 성함 좀 알려주실래요? 네. 자,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시 30분까지 휴식할게요. 자, 시간 됐으니까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고급 기법들이에요. 원소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얕은 복사, 그 다음에 깊은 복사, 이런 개념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값복사, 그 다음에 참조복사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복사나 값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변수끼리의 대입을 뜻해요. 자, 일반 변수끼리 대입은 값을 복사하는 기능을 해요.
복사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도 원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A에다 100을 저장하고 A를 B에다가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둘 다 100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B를 200으로 바꿔요. 그러면 A는 여전히 100이고 B는 200으로 바뀌어 있겠죠. 자, 이게 지극히 정상인 상황이에요. 이번엔 연속성 자료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튜플이라는 거는 이따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일단은 같은 특성을 갖는다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연속성 자료형끼리 복사를 할 거예요.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이외의 자료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스트죠. 리스트는 복사가 아닌 참조가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바로가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사본을 변경할 경우 원본도 같이 바뀝니다. 자, 푸가 1, 2, 3을 잡고 있는 리스트고요. 바에다가 푸를 넣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바의 1번째, 앞에가 푸고 뒤에가 바죠. 바의 1번째에다가 20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해보면 두 개가 같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얘네들끼리 1대1로 복사할 때만 참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수끼리 1대1로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참조가 아닌 실질적인 복사로 처리하려면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복사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은요. 원본하고 똑같은 길이의 리스트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0번째 길이, 1번째 길이, 2번째 길이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CP1의 두 번째를 1000으로 바꿔라. 자, 그러면 CP1이 여기서 1, 2, 3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2번째를 1000으로 바꿔라. 이때 원본과 복사본이 각각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복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원소가 만약에 1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코드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겠죠. 물론 그럴 때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좀 더 간단한 표현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돼요. 헬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CP2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때는 복사본과 원본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런 상황을 깊은 복사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CP2가 100, 200, 300이 되는데 이때 CP2의 1번째를 1, 2, 3, 4, 5로 바꾼다. 여기를 1, 2, 3, 4, 5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헬로와 CP2를 봤을 때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영향이 없죠. 이게 만약에 파이썬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였다면 이런 거 한번 하려고 되게 귀찮은 코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파이썬은 이런 식의 간략한 표현 방법들이 거의 치트키 수준으로 좋아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 코딩 시험 문제 같은 거 풀 때 파이썬이 월등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실무 취업 준비하는 경우에도 나는 자바 웹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딩 테스트는 파이썬으로 준비를 해요, 보통. 자, 또 다른 기능인데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를 사용한 깊은 복사 방법이에요. 자,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cop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를 그대로 한 번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복사본을 변경하더라도 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잘 나가다가 점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를 흔히 보통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우리가 시기상 살펴볼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월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은 정리를 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리스트랑 동일한 특성을 갖는 자료 구조예요. 만드는 방법은 소괄호를 사용해서 원소를 나열합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구별하시죠? 소, 중, 대. 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써요. 튜플은 소괄호를 써요. 기본 특성은 리스트랑 동일합니다. 출력하면은 그대로 나오고요. 문자열을 넣어서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혼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만들어진 값을 내가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std1의 0번째 그럼 철수가 될 거고 std1의 1번째라고 하면은 98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0, 1, 2, 3, 4라는 인덱스 번호로 같습니다. 자, 근데 리스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원소 값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한 번 만들고 나면은 리스트는 한 번 생성한 후에 원소 값을 바꿀 수 있지만 튜플은 생성하고 나면 원소 값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을 거의 안 해요. 자, std1의 0번째에다가 철호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자, 다음 내용. 자, 이번에 이제 구조분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이 구조분해라고 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비교적 최신 언어들만 지원을 해요. 리스트의 원소를 변수에다가 하나하나 쪼개놓는 거예요. myList가 10, 20, 30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소 하나하나를 다른 변수에 넣고 싶다. 그럼 A는 myList의 0번째, B는 myList의 1번째, C는 myList의 2번째. 이렇게 원소 값을 하나하나 변수에 복사하고 싶을 때 이걸 축약해서 표현하면 A, B, C는 myLi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이썬과 빅데이터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A와 B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A는 파이썬, B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튜플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걸 구조분해 문법이다 라고 해요. 자, 에러 케이스가 있는데요. 리스트의 원소 개수랑 분해되는 변수의 개수가 다르면 에러가 나요. 너무 많은 값들이 언팩된다. 이러면서 원소랑 변수 개수가 짝이 맞아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함수라는 개념 봤었죠. 구조분해는 함수 만들 때 많이 써요. 자, 함수가 2개 이상의 결과를 리턴해야 되는 경우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턴은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리스트로 묶어서 여러 개를 리턴하는 거예요. A랑 B라는 2개의 값을 받아서 목과 나머지를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한 거예요. 그러면 div.mod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7하고 3을 주면 여기에 리턴 값은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으면
이렇게 리스트가 떨어져요. 자, div mod를 호출한 자리가 2,1이라고 하는 리스트니까 이거를 각각 x와 y에다가 쪼개서 받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한 번에 2개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구현한 div mod는요, 실제로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파이썬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2개 이상의 값을 묶어서 리턴할 때 리턴 값을 이렇게 나눠서 받는 기법, 이 기법이 그 머신러닝 쪽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코드가. 설명이 좀 빨랐나요? 이렇게 빨리 끝날 단원이 아닌데 설명이 한 10, 2, 3분밖에 안 했네. 자, 뭐 날도 날이니까 좀 러프하게 갑시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11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1시 30분까지 휴식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실 경우에는 맨 뒷페이지에 문제 또 있으니까 그거 미리 좀 풀어보세요. 자, 시간 됐으니까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스트의 탐색이에요. 자, 일단은 새로운 연산자를 소개할게요. in 연산자와 not in 연산자예요. 이 연산자들의 기능은 말 그대로 A in B라고 하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자, myList가 537199고요. 타겟이 7입니다. 그럼 target in myList라고 하면은 7이 myList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되는 값은 true가 돼요. 자, 한편 target not in myList라고 하면은 7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고 있죠. 그럼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이번에 반환되는 거는 false가 돼요. 자, 그럼 이 특성을 조건문에서 사용해 봅시다. 자, 유저 아이디 리스트가 마이크, 톰, 제인이에요.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갖고 아이디 값을 입력해 보자고요. 만약에 톰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톰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자, 지금 톰이라고 하면 기존 가입되어 있는 사람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당 아이디는 사용 중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킴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인 자체가 false가 되니까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not in이에요. 자, 마이크, 톰, 제인일 때 입력을 톰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톰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조건이 false가 돼요. 그러면 여기를 안 하고 else로 넘어가겠죠. 자, 리스트를 탐색할 때 쓰기 좋은 in과 not in 연산자입니다. 자, 리스트의 길이, 즉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파이썬 내장 함수 len은요, length를 줄인 거거든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자, myList가
10, 20, 30, 40, 50이고요. 이 마이리스트를 렌함수한테 줘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 리턴 되는 거는 마이리스트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인덱스 값 볼까요? 0, 1, 2, 3, 4죠. 리스트나 튜플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니까 기억하세요. 튜플도 동일하고요. 자, 이걸 활용해서 반복문하고 인덱스 변수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탐색할 수 있어요. 자, 0, 1, 2, 3, 4가 있을 때 렌은 5개니까 5죠. 그러면은 이 5를 사용해서 레인지 0부터 5 전까지, 그럼 범위가 0부터 4까지가 되고요. 1씩 증가하게 되죠. 이 특성을 반복문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일단 while문일 때, 자, 초계식은 0부터 시작하고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라 그랬죠. 그 다음에 i 값이 리스트의 길이보다 작습니다. 5보다 작죠. 그리고 증감식이 1씩 증가면은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돼요. 리스트의 범위와 맞죠. 포문에서도요. i는 0부터 리스트의 길이 전까지, 그러면 i의 범위가 여기서도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되죠. 이때 while문과 포문 모두 리스트의 i번째에 접근하도록 처리하면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탐색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거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 특성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딩 문제도 여기서 나와요. 자, while문을 사용한 리스트의 원소 탐색이에요. 자, 반복문의 특성과 리스트 인덱스 특성을 일치시키면 되죠. 아까 말했다시피 반복문의 조건값이 0부터 시작하고 리스트의 길이보다 1 작은 동안 1씩 증가하도록 구성하시면 돼요. 자, 마이리스트가 12, 13, 40, 50이고요. 그럼 사이즈라는 변수에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 5죠? i는 0부터예요. 자, 그럼 i가 5보다 작은 동안 1씩 증가합니다. 여기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이리스트의 i번째라고 하면은 i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1씩 증가니까 마이리스트에 0, 1, 2, 3, 4를 출력하게 됩니다. 0, 1, 2, 3, 4죠. 자, 이 특성을 사용해서 리스트 원소의 합계와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성적표가 92, 88, 76, 90, 82예요. 렌에 대해서 성적표를 전달하면 과목수는 5라고 나올 거예요. 자, i는 0입니다. 얘가 초기식이고요. 합계를 낼 거니까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합산을 위한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그랬죠. 자, i는 과목수보다 작다. 5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1씩 증가합니다.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돼요. 그럼 성적표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합계점수 변수에다 계속 더해요. 여기다가 92 더하고 88 더하고 76 더하고 90 더하고 81을 더해요. 자, 그럼 전체 총합이 나오겠죠. 이거를 과목수로 나누는 거예요. 과목수는 리스트의 길이었죠. 그러면 평균도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 표현식은 그 다음 주에 아마 소개할 내용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형식 문자라 그래서 일종의 치환 문자예요. 치환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퍼센트로 연결해서 변수들을 나열하면 하나씩 가서 치환을 합니다. 이때 퍼센트 %d는 정수를 뜻하고요. 퍼센트 %f는 실수를 뜻해요. 왜냐면 나눗셈은 실수까지 나오니까요. 퍼센트 %0 숫자 f는 소수점 자릿수 제한이에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엔 포몬을 사용한 탐색이에요. 자, 문자열, 튜플, 리스트 같은 연속성 데이터, 문자열도 하나의 연속성 데이터라고 아까 얘기했죠. 0부터 일씩 증가하는 인덱스 번호를 갖는다는 특성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몬을 사용해서 원소에 접근하는 게 모든 원소를 각각 접근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자, 리스트의 인덱스가 0부터 길이 빼기 1만큼 존재한다는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길이 전까지라고 처리하면 되죠. i가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리스트의 i번째. 근데 포문을 쓸 때는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리스트 자체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i가 리스트의 원소가 됩니다. 여기서는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는 리스트의 원소가 됩니다. 이때는 아이템의 i예요. 예제 볼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시즌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길이를 측정하면 사이즈는 4죠. 그러면 i는 0부터 4 전까지 i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0, 1, 2, 3이 될 거고 시즌스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0, 1, 2, 3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 경우에는 직접 반복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i에 대해서. 자, 각각의 원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소에 접근할 때 그 리스트를 통해서 인덱스 번호를 써서 직접 수행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MSG에 python is good이라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for i in MSG 리스트를 직접 걸었죠. 그러면 i가 python is good이 돼요. 잘 쓰면 되게 편한데 몇 번째 원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출력되는 i가 몇 번째 항목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특성에 따라서 반복문을 선택적으로 써야 돼요. 몇 번째 항목인지가 중요하면은 얘를 쓸 수 없어요. 자, 이번에는 포문을 써서 원소에 대한 합계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합계를 구할 때는 각각의 항목들이 몇 번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더해지는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를 통째로 걸었습니다. 그럼 V가 각각 100, 82, 98, 76, 51이 되겠죠. 합계를 낼 거니까 총점을 저장할 변수 미리 준비해 놓고요. 이 토탈한테 V만큼 증가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원소를 V에다 계속 더하는 거죠. 자, 토탈을 과목수로 나눕니다. 자, 슬래시 2개는 정수 부분의 목만 구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정수 단위로 구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포문의 마지막 형태인데요. 에너미레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인덱스를 갖고 하느냐 아니면은 원소를 갖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인덱스 번호와 원소 값을 모두 취득해요. 자, 에너미레이트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고요. 그럼 요 V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저장되고요. I는요, 미안해요. I는 그 다음 V는 원소가 저장돼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시티라고 하는 리스트에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이에요. 자, 에너미레이트한테 리스트를 통째로 주면은 I는 0, 1, 2, 3, 4, 5 순차적으로 I는 0, 1, 2, 3, 4, 5가 되고요. V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V를 출력하면은 리스트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가 제일 쓰기 편해요. 복합적으로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해 봅시다. 여태까지 1차원만 봤죠? 자, 2차원 리스트는 각각의 원소가 개별적인 리스트인 경우이기 때문에 2차원 리스트의 특정 원소를 출력하면 원소로 포함되어 있는 개별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 데이터의 0번째는 여기죠. 마이 데이터의 1번째는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 자체의 길이는 2예요. 두 개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이즈는 2. 그럼 i는 0부터 2 전까지니까 0부터 1까지죠. 0번째, 1번째, 마이 데이터의 0번째, 1번째를 출력하면은 각각 요것과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 데이터의 0번째가 이거고 마이 데이터의 1번째가 그 밑에 있는 리스트면은 얘네들을 갖고 각각 반복을 또 돌리는 겁니다. 자, 요 코드 스텝 1이에요. 요 코드 이어집니다. 자, 조금 전에 작성했던 코드 밑에 요만큼을 덧붙이는 거예요. 들여쓰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요 단위로 합계와 평균을 내보려고 해요. 자, 마이 데이터의 i번째. 아까 i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1씩 증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 데이터의 0번째와 1번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i가 0일 때 요거예요. 자, 요 녀석의 사이즈는 4. i와 j. 이중 반복문 돌릴 때 주의하실 건요. 반복문에서 쓰는 변수가 엉키면 반복이 꼬여요. 그래서 이 변수가 겹치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i가 0일 때 마이 데이터 0번째에 대한 새로운 반복문을 구성하는 거예요. 요거 끝날 때까지 못 나간다 그랬죠? 자, 그럼 j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마이 데이터의 i번째에 대해서, 즉 0번째에 대해서 j가 0, 1, 2, 3이 돼요. 0, 1, 2, 3이죠. j값. 그러면 토탈은 88 더하기 72 더하기 83 더하기 9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얻어진 값을 사이즈 아까 4였어요. 이 4를 가지고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자, 지금 구한 토탈과 평균은 요거에 대한 값이죠. 자, 그래서 i 0이에요. 0번째 데이터 총합과 평균입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노트 같은 거에 적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i가 0일 때 j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니터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 다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가 0일 때에 대해서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 출력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아직 이 포문에 대한 내용이 안 끝났죠. 그러면 일로 또 돌아가야죠. 이제 i가 1 증가했어요. 이제 i가 1이 돼요. 1번째 데이터. 그럼 my 데이터의 1번째는 얘죠. 자, 다시 토탈을 0으로 리셋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했던 총점은 버린 거예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맞이했으니까. 자, 그럼 my 데이터 1번째 길이 4죠. j는 0부터 다시 4 전까지. 그럼 my 데이터의 1번째부터 0, 1, 2, 3. 그럼 토탈에 더해지는 건 63, 77, 72, 80. 자, 요거에 대한 합산을 다시 사이즈 4로 나누면 1번째 행에 대한 총합과 평균 나오겠죠. 많이 중요한 예제예요. 자, 요번에는 인덱스 번호 없이 리스트를 통째로 걸어 봅시다. 얘를 여기다 통째로 걸어요. 그러면 my 데이터의 원소 하나, 또 다음 원소. 그러면 로우가 요 각각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밑에서 로우에 대한 반복문을 또 돌리면 요걸로 반복 한 번, 요걸로 반복 한 번이 되는 거예요. 자, 로우가 요거일 때 다시 한번 토탈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를 여기다 걸어줘요. 88, 72, 83, 90이죠? 그럼 콜은 8872, 8390이 되잖아요. 각각의 원소를 토탈에다 합산해요. 그거를 로우의 길이로 나눠줍니다. 4죠. 그러면 요마만큼의 합계와 평균을 구해요. 자, 이제 한 턴 끝났고, 자,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번에 출력되는 로우는 요게 되겠죠. 자, 다시 토탈 변수 0으로 리셋했고요. 63, 77, 72, 80, 77. 그럼 콜은 63777280이니까 이걸 다시 0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서 합산한 거 무시하고 새로 합산한 거예요. 그러면 요 항목에 대한 총합과 평균을 구해지겠죠. 자, 제가 새로 소스코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조금 전 예제를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자, 인덱스 번호 쓰는 경우에요. my 데이터는 8872 8390 63 77 72 80. 사이즈는 렌의 my 데이터, 프린트 사이즈는 사이즈 변수. 자, 중간중간에 프린트 문을 넣어드릴 때는 거기서 한번 출력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지나가세요. 자, 사이즈 2라고 나왔어요. 자, 그 밑에서 for i in range 0부터 사이즈 전까지 프린트 i 번째 데이터
앞에 my 데이터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0번째와 1번째 나오죠. 자, 그럼 이 포문 안에서 토탈은 0. 전체적으로 이 포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이즈는 len my 데이터의 1번째 for j in range 0부터 사이즈까지 토탈 플러스 이퀄 my 데이터의 i j번째 에버리지는 토탈 나누기 사이즈 프린트 i번째 데이터 총합은 토탈 평균은 에버리지 라고 해서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놓고 나서요. 자, 코딩을 해놓고 나서 그냥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이 블록이 뭐 전부 한 번에 실행이 돼요. 자, 여기서 단축키 F10이요. 단축키 F10을 누르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표시가 가 있는데 첫 번째 줄을 실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줄을 실행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myDat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자, 또 F10을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럼 myData가 생겨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단 메뉴 중에 보시면 주피터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또 F10을 누르면 사이즈라는 변수 생기고요. 자, 일단 중단을 하고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때 좀 오래 걸려요. 자, F10 첫 번째 줄에 걸렸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변수들이 다 리셋됐어요. F10을 다시 한번 눌러요. 자, my 데이터가 생겨 있죠. 사이즈라는 변수도 그 다음에 생겼고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문의 조건을 감지할 거예요. 자, 그럼 i라는 변수가 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F10을 누를 때마다 코드의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J라는 변수가 생겼고요. 아직 여기 실행 안 했어요. 그래서 토탈이 아직 더해지질 않았어요. 자, i가 0이고 j가 0이래요. 그러면 myData의 0,0 위치의 값을 토탈에다 더하니까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토탈이 88로 올라가 있죠. 자, 이제 또 F10을 누르면 j가 1 증가되어 있고요. 이번엔 myData의 0,1번째를 토탈에다 더할 차례예요. 더하면 160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계속 따라가 보면은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이 변화가 여러분들이 뭐 노트에다가 변수의 변화량을 썼다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렸다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10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르게 따다닥 누르면 얘가 이렇게 렉 걸려요. 그때는 여기 중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시작을 누르면은 이제 파이썬이 재부팅을 합니다. 이 디버깅이라는 건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제로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 그래도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프로그래머들이 키보드 엄청 따다다닥 두들기잖아요. 그거 완전 다 개뻥이에요. 실제로 실무 들어가면은 어디선가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한 손에 턱 깨고 F10 이것만 계속 눌러요. 컨트롤 C, 컨트롤 V, F10 요거 세 개밖에 안 해요 진짜.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프로그래머용 키보드라고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자, 디버깅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꼭 해보시고요. 이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표를 통해서도 꼭 출력을 해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보통 이제 코딩에서 학점 잘 못 받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i랑 j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i 값 변화량에 따른 j 값을 계속 써보는 겁니다. 등장하는 변수들을 전부 다 표로 그리세요. 자, 일단 i 토탈 사이즈 그 다음 j 이렇게 해서 반복문과 관련된 거는 쉽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0, 1 그 다음에 i가 0일 때 j는 0, 1, 2, 3 다시 0, 1, 2, 3 자, 이러면 i가 0일 때 요 변수들이 얼마인지 토탈은 0부터 시작했고요. 사이즈는 4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j가 0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토탈이 myData의 ij번째만큼 증가를 해요. 88 사이즈는 그대로고요. j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j가 72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160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한번 표로 다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디버깅을 해서 그 과정이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처음에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코테 사이트에서 이제 문제 풀어서 답안 제출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풀이 같은 것들 보다 보시면 내가 푼 것보다 코드가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간결한 코드들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여기부터 특히 그래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굉장히 겉멋든 코드들을 많이 볼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화려하게 막 코드 해갖고 어떻게든 라인 수를 짧게 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 접근 아이디어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파이썬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코드를 짧게 만든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되게 겉멋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코딩 테스트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수업하면 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 3, 4학년 때쯤에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 가면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해서 소스 코드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 땀 한 땀 작성한 코드나 굉장히 짧게 줄여서 짠 코드나 성능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괜한 기교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기본에 항상 충실하세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결과값 나오는 거에 집중하세요. 자,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오늘 수업 범위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제시해 드린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제 GitHub 주소 소개해 드렸었죠. 프로그래머스 들어가서 레벨 0에 들어가면은 거기 입문 문제들 답안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의 다 풀어놨거든요. 한 10문제 정도 남짓 빼놓고 지금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신 답안이랑 거기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답안도 비교해 보시고 제가 올린 답안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 중에 좀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톡방에다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풀이를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톡방에다가 문제풀이 요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갖고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이 100문제 정도 다 푸시면 적어도 학교 수업은 되게 쉬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실습 완성하시고요. 12시 20분 이후에 퇴실 가능한 걸로 할게요.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